안녕하세요. 2026년 동국대 수시 몇 등급까지 지원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드림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2.5배수로 모집하는 학과가 컴퓨터 AI 학부고요. 3.5배수는 기계로봇, 경영, 법학, 전자전기, 정보통신학과고 나머지는 4배수 모집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30%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작년이랑 바뀐 것은 두드림의 소프트웨어 전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된 거죠. 두드림 전형으로. 자, 서류평가는 기존으로 학업 역량 30이고요. 전공적 합성이 50, 인성 및 사회성이 20%로 전공적 합성을 가장 많이 보죠. 자, 학업 역량에서는 기초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초교과의 국영수 중심의 종합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국영수 과목이 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좀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전공 수학 역량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목의 학업 이수 과정과 전공 관련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보기 때문에 특히 물리 과목을 이수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공대에서 좀 주의해서 지원하셔야 되겠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 등급을 보겠습니다. 자, 등급을 볼 때 여기에서 평균 등급과 최저컷을 공개했는데요. 자, 어떤 과목을 계산해서 공개한 거냐라는 거는 학교별로 좀 다르죠. 근데 동국대는 전교과를 반영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학생부 전교과목 산술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화재학과는 평균이 2.58이고 최저컷이 2.68입니다. 평균과 최저컷이 좀 차이가 없죠. 특목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저컷을 확인하시면 특목고에 자사고 학생들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보면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국문학과도 마찬가지고 2.48, 2.499, 3.17이 최저컷인데 특목고 학생은 아니겠죠. 근데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는 특목고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평균을 그대로 보고 지원하시는 건 안 되겠죠. 철학과 2.48, 2.76입니다. 사학과 2.13, 2.35로 높죠. 일반고 학생이겠죠. 수학과 3.02, 3.62, 화학과 2.47, 2.8이고요. 통계학과 2.68, 3.26으로 3.26 학생은 일반고 학생으로 추측이 되겠죠. 물리학과 2.35, 2.3, 2.54. 자, 좀 최저컷도 높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최저컷이 2.54니까 물리학과가 세구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2등 후반 때도 합격한 경우도 있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학과 2.34, 4.14, 정치외교 3.17, 4.78로 외고 국제고 학생이 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행정학과 2.64, 3.92, 북한학도 3.48, 4.2인데 뭐 정치외교나 이쪽으로 준비했던 학생이 이쪽 북한학으로 많이 틀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 학생이 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과 2.91, 6등급까지 합격을 했네요. 국제통상학과도 외고 국제고 학생이 좀 들어오죠. 3.7, 4.74, 사회학이 2.55, 2.76, 미디어가 2.21, 2.43으로 높죠. 최저컷도 많이 높아요. 식품산업관리학과 3.33, 5.77, 광고공부가 2.62, 4.14, 사회복지학과 2.92, 4.45, 4.45까지 합격했네요. 경찰행정이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있었나 본데요. 2.18, 2.6 등급이고요. 경영학과 3.03, 5.35, 회계학과 3.04, 4.92, 경영정보 3.22, 4.54로 이 세 학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환경과학과가 2.55, 3.16이죠. 생명과학과 2.29, 2.41, 식품생명 2.47, 2.86으로 생명 쪽, 바이오 쪽은 다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생명과학과가 가장 높죠. 그리고 의생명이 가장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생명과학과는 2.29 평균인데 의생명은 2.02예요. 최저컷도 2.4입니다. 전자전기가 2.28, 2.59로 최저컷이 2.59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2등급 후반 때도 합격했던 그 해도 있었습니다. 일반고에서요. 정보통신과학과 2.55, 3.12, 건설환경이 2.77, 3.2, 화공생물공학과 2.08, 2.48, 기계로봇이 2.49, 3.03, 건축이 2.9, 6.45, 산업시스템이 2.55, 3.36, 에너지신소재가 2.45, 2.68입니다. AI 소프트웨어가 2.47, 3.72, 시스템 반도체 2.53, 2.85, 자, 사범대제 2.19, 2.73, 국어교육 2.53, 4.25, 역사 2.28, 3.03이고 지리교육과가 2.47, 3.13입니다. 수학교육과가 2.48, 2.76, 가정교육과가 3.22까지 합격했고요. 영화 영상은 3.62, 5.54, 약학과가 1.38, 1.71입니다. 자, 생기부를 좀 평가하는 기준을 볼 텐데요. 참 동국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등급만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읽고 지원하는 게 좋겠죠. 일단 심화수학입니다. 3학년 1학기 때 배운 학생이고요. 자, 원점수는 81점이고 성취도는 B입니다. 세특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좀 꼼꼼하게 보면요. 함수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부교재의 문제를 접하고 이렇게 써있고요. 지수 로그 함수가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사하고 활동지에 정리함.
그리고 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고요. 수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음. 수학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발견하고 수학자의 삶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함. 자, 예상되는 수업 및 평가, 동국대에서 평가하는 내용이죠. 부교재 등을 포함한 문제풀이, 그러니까 수업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는 거고요. 수행평가 예상하는 부분은 지수 및 로그 함수 실생활 활용 조사, 그죠? 여기 써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행평가였고요. 근데 동국대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수준의 주제다. 이 주제가 먼저 핵 반응의 속도의 경우 반응 속도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핵 반응의 반감기를 구하고 반응 속도를 예측하는 데 진수함수가 사용됨을 배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선택했느냐를 보고 있죠. 그래서 좀 너무 쉬운 주제를 했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는 주제를 선택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못 받겠죠. 그리고 수학 관련 독서를 이제 밑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느낌점 수준의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이 이렇게 한 줄로 적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또 학생의 잘못만은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는 되게 심도 있게 발표나 또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적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기록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기록해 주느냐에 따라서 좀 내생기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경제에서 자, 등급은 한 3등급, 2등급입니다. 자, 평소 사회와 경제 이슈에 관심이 많으며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모든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 경제 자료의 분석과 이해 능력이 우수하다. 뭐 잘 적혀 있죠. 자, 창업 아이템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활동에서 인도의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체육 시장 진출과 인터넷 통신망 기기 시장 진출 전략에 창의적으로 제안함. 그리고 책 읽었고요. 자, 예상되는 수업 및 평가에서 동국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경제 개념 학습 이후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경제 자료 분석, 경제 뉴스 및 기사 분석 활동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경제 자료를 분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제 뉴스, 언론사별로 정리하고 기사 분석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수행평가를 예상해보면요. 창업 아이템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그 활동에서 주도적인 주제 설정 및 탐색을 했다. 그죠? 좀 센스 있는 창의적인 활동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독후 활동 및 토론에서는 모둠 활동으로 진행했죠. 그래서 팀장으로 독후 활동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례 1과 사례 2에서 동국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례 1에서는요, 부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부분들이 아까 있었죠. 그래서 실생활 활용 조사, 독서 활동 등의 수행평가 내용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설펐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사례 2에서는 자, 프로젝트 독서 활동 및 토론 등을 통해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이 지적 호기심, 탐구 역량 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과 평가가 진행되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자체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수행평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학생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그 선생님이 어떻게 수행평가를 냈느냐도 동국대에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부정적인 것은 하지만 다양한 학습 활동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개별적 역량을 확인하기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수행평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문학이고요. 등급은 2등급입니다. 자,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좀 시를 창작을 했네요. 그리고 책을 읽었네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메비우스 띠, 이 책을 읽고 그리고 발표를 했고요. 자, 예상되는 수업 및 평가에서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죠? 학교에서의 그 문학 시간에서의 책 읽고 활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수행평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문학 창작 활동, 그 위에 있었죠. 그래서 대중음악 중 힙합을 모티브로 삼아 시 창작 활동을 했죠.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 역량은 어디에 적혀 있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삶의 시작이라는 그 창작 활동 자체가 이제 창의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수의 문학 작품 활동을 비교 후 비평했다. 근데 사회 문제와 연계한 융합적 사고. 자, 이런 두 책을 읽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어떻게 써 있냐면 사회의 갑질 문화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속에서의 상대적 위치와 그에 따른 불합리함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사회 문제랑 연계했다라는 부분들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사례에서 자, 위 사례들을 비교했을 때 수업을 통해 학생의 역량이
좀 더 보이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사례 3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면서 사례 3을 가장 우수한 평가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출결 사항부터 이제 생기부를 보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뭐 전출입이 있는데 전출입 사항이 있을 경우 전출입 이전과 이후의 교육 환경 변화와 더불어 지원자의 학업 역량 변화, 관심 문화 변화 등의 활용하여 평가 시 참고합니다. 그죠? 특목고에서 또 일반고로 전학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뭐 미인정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율활동 보겠습니다. 역사교육과 학생인데요. 자율활동 1학년, 2학년, 3학년 때 1, 2, 3이 좀 더 심화적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했던 활동을 좀 더 깊이, 3학년 때 더 깊이 하면 뭐 이것은 어느 학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건설환경공학과의 사례인데요. 자율활동에서는 1인 1역할 프로젝트에서 학살정을 담당했다. 자발적으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명언을 추가로 적어놓는 등 자신이 맡은 일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 그 공동체 역량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자율활동에서도 무조건 진로와 관련된 활동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자, 물리학과 학생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수학과학 융합 동아리에서 기계적 특성에 대한 탐구 활동을 통하여 탁구공 발사대 제작을 수행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물리학과 수학을 연결해서 활동했던 거니까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동아리 활동의 화학과 사례입니다. 화학 실험에서 화학 실험 동아리 회장으로서 학생 주도적 실험 주제를 받아 의논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주도적으로 탐구 활동들을 기획하는 모습에서 주도성, 역할의 주도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그죠? 그러니까 동아리 회장, 부장 이런 부분들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국제통상학과 동아리 활동 학생인데요. 신문 제작에서 전망 이론이라는 걸로 국제 경제와 무역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전공 관련된 사례입니다. 자, 봉사활동이 꼭 뭐 봉사활동을 해야 하나요? 근데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교내 환경정화 활동을 1학년 때도 했고요, 2학년 때도 했고, 3학년 때도 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언어 수업 캠페인 활동을 했고, 3학년 때도 했습니다.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이렇게 꾸준히 어떤 동아리를 교내에서 하는 것만 좀 들어가는 거니까 지속해서 해야 되겠죠? 자, 진로활동 약학과 학생입니다. 진로활동 안에서 생명과학과 화학 관련 진로 탐구 활동을 했고요. 뭐 폐의학 품액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진로활동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식품생명공학과 화투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공기로 빵을 만든다고요를 읽게 되면 책 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다, 발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행특입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위원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아닌데 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자, 학업 성취에 대한 열의와 의욕이 높고 학교 수업에 주도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남다른 학생이다.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잘 적어주셨는데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높은 학업 성취 의욕과 함께 지원자의 주도적인 학업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행특에서도 또한 전공적 합성이 드러나게 적어주는 학생들도 있죠. 사회학 전공인데요. 도서 침묵의 봄을 읽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전공적 합성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위 학생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밑에 학생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꼭 밑에처럼 전공적 합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라고 하고요. 자, 그 고교별 8명이 이제 추천을 받는 건데요. 제한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등급을 반영한 기준이 상위 10과목입니다. 항상 이렇게 10과목으로 평가를 해서 보통 동국대 계산 방식으로 하면은 내 등급이 높아지겠죠? 잘 본 것만 10개를 뽑아서 계산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서류를 평가하는 그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들어가죠. 실질 반영률은 한 14.6%, 그리고 교과가 85.4%입니다. 미미한 것 같지만 사실은 14.6%가 그 학생부 교과의 수준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서류 종합 평가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위 10과목만 반영된다라는 거. 문과는 국영수사, 그리고 이과는 국영수과인데 한국사가 이과 학생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등급은 10점을 주고요. 2등급은 9.99를 주고 3등급은 9.95를 주고 4등급 9.9를 줘서 1등급과 4등급 간의 격차가 뭐 차이가 0.1점 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서류에 대해서 중요하게 반영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등급은 비슷할 거니까요.
자, 서류 평가하는 항목은 학업 역량이 50%입니다. 진로 역량 30%고 인성 및 사회성이 20%로 두드림 전형이랑 조금 반대죠. 두드림 전형은 진로 역량이 50%였잖아요. 자, 그 진로 역량에서도 그 교과별 이수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교과의 학업 성취도도 보고요. 선택 과목의 이수 노력을 본다라는 거.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어느 정도 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어떤 교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인재과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진로 역량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죠. 교과 이수 내역, 세특, 선택 교과 이수 내역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두드림이랑 거의 비슷하죠. 어떤 학생이 뭐 지원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인데 특정 학과나 분야로의 그 진로 탐색 노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며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참여했다면 학교장 추천이 전형에 지원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전공 적합성이 부족하더라도 다양하게 우수하게 활동했다면 좀 지원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왜냐면 학업 역량이 50% 들어가니까. 자, 등급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등급을 공개하는 기준은 그 동국대 계산하는 것은 이 10개만 상위 10개만 반영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위 10개를 계산해서 공개한 게 아니라 전교과 산술 평균입니다. 자, 최저컷을 좀 보면은 좀 알 수 있는데요. 일본어학과나 중국어학과 같은 경우에도 최저컷이 3.29, 4.59잖아요. 근데 다른 학과는 최저컷이 어떻습니까? 2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 일본어학과 중국어 또는 어문 계열에서 특목고 학생도 4.59 학생이 합격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서류가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과도 최저컷이 3.1 합격했네요. 국제통상학과 2.7이고요. 식품산업관리학과 2.86인데 대부분은 2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광고홍보학과가 2.79까지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경영도 4등급까지, 회계학과 2.72, 식품생명 2.89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의생명은 둘 다 높죠. 1.73, 1.93이고요. 기계로봇이 2.59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자, 가정교육과도 3.09까지 합격을 했는데 뭐 평균과 최저컷을 확인하면서 일반고 평균으로는 대부분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 그리고 최저로는 2등급 중반까지가 좀 안정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기부가 좋은 물론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4등급까지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